별표 어려운 문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앞에 내용이 쭉 같고 그 다음에 뒤에 개념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개념 문제입니다. 개념 문제인데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가족상담의 기본 개념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옳은 것이 눈에 탁 띕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문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고무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무울타리, 거짓 상호성,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제 초기 가족 치료 연구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네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자, 위네라는 학자는 고무울타리를 제시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외부 접촉을 촉진하는 경계를 갖는다. 자, 외부 접촉이란 단어가 있죠. 외부 접촉을 촉진하는 경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접촉을 촉진하는 것, 외부 접촉을 촉진하는 것은 바로 방임형 경계와 연관성이 있죠. 방임형 경계. 자, 외부와 가족과 외부와의 뭐예요? 네, 접촉이 촉진된다 했으니까 방임형 경계와 연관성이 있어요. 고무울타리 아니에요. 고무울타리는 가족이 담장을 늘려가는 현상이에요.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족이 울타리를 늘려가는, 담장을 늘려가는 현상을 바로 고무울타리라 하는데, 고무울타리의 다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개념이에요. 개인이 자율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무시합니다. 개인이 자율성 찾으려는, 쓰세요. 자율성 찾으려는 시도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 한다는 믿음입니다. 가족이 함께 해야 된다는, 함께 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율성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무시하고 가족이 함께 한다는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이 바로 고무울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1번 탈락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2번 들어갑니다. 경계선이 있는데요. 불변하고 견고한 상태가 이상적인 경계선이다. 아니죠. 경계선이 이상적이다, 기능적이 되려면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불변하고 견고한 상태가 아니라 융통성이 있는 경계가 좋습니다. 부적 피드백. 부적 피드백은 어떠한 문제점을 수정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수정하는 환류, 교정하는 환류, 수정하고 교정하는 환류를 우리가 부적 피드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체계 유지를 위해 가해지는 비윤리적인 피드백이다. 체계 유지가 아니라 체계를 교정하는 거예요. 체계를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바람직한 환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체계 유지를 위해 가해지는 비윤리적 피드백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체계의 전체성 읽어주세요. 시작. 체계가 하나의 전체로 존재하고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 죄송한 이야기지만 초등학생도 알겠네요. 전체성이란 단어가 나왔으니 전체로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유기체의 동일 결과성이 있습니다. 동일 결과성은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출발에서 끊어요. 다양한 결과라 했네요. 그럼 이건 반대잖아요. 다양한 결과. 똑같은 출발인데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거잖아요. 똑같은 출발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오면 이걸 다중결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중결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 결과성은 뭐냐? 다른 출발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른 출발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의 똑같은 결과물로 끝나게 되는 게 바로 동일 결과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림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틀렸습니다. 이것은 동일 결과성이 아니라 equifinality가 아니라 multifinality가 돼야 돼요. 다중결과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중결과성.
자, 오답 노트 하셨죠? 답은 몇 번입니까? 네, 여기에서 4번이 옳은 내용이다. 62번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게 한 문제화 돼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정리되셨죠? 6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는 또 조금 쉬운 문제가 되고요. 자, 63번 문제 가족 상담에서 사전 동의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가족 상담의 위험을 최소화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상담자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전 동의 받을 때. 자, 그 다음에 가족 상담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요. 네, 상담 회기, 주기 등의 상담 형식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 결과에 대해서 희망을 갖도록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전에 안내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개인적 목표가 끊어요. 관계나 가족의 목표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을 알린다. 틀렸잖아요.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나 가족의 목표가 우선시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6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4번 문제. 자살을 시도하려는 홍길동에게 상담자가 길동아, 자살하고 싶지 않은 행복한 마음이 가장 강할 때는 10점이야. 현재 몇 점 정도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점수화하는 척도 질문이라고 하고, 이 척도 질문은 바로 해결 중심 치료, 김인수와 듀쉐이저에 의한 해결 중심 치료에서 쓰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질문과 관련된 가족 상담 모델은 이거라고 그랬죠.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이요.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학자는 인수버그, 미국 이름으로는 인수버그고 김인수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골라보면 지금 보시면 다 질문입니다. 가족이 상담을 예약한 후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달라진 것, 변화된 것은 무엇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면접하기 전에 물어봤으니 면접 전 변화에 대한, 달라진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해결 중심에서 쓰는 거 맞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이것은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질문이에요. 이것은 기적 질문이에요. 기적 질문은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 쓰는 거예요.